안녕하세요. 청담클레의원 박윤정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주름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주름 어떤 주름이세요? 아마 손 꼽는 주름이 팔자주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20대신 분들도 30대신 분들도 60대신 분들도 다들 팔자주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뭔지, 어떻게 하면 이 팔자주름 좀 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혹시 팔자주름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적 있으세요? 저도 얼굴형 자체가 팔자주름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입도 조금 나와 있고 얼굴 살이 없는데 특히 입 주변에 저도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없는 편이어서 당연히 팔자주름 너무 고민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팔자주름, 내 팔자주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시술이 눈 밑거짐, 팔자주름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제가 그만큼 고민하기 때문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팔자주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팔자주름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눈가주름, 이마주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은 반복돼서 쓰면서 생기는 주름인 원인이 더 크지만 이 팔자주름은 얼굴의 인대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얼굴은 예를 들면 지방층이라고 하면 얼굴 전체의 지방층이 균일하게 이렇게 있는 한 면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인대로 이렇게 딱 벽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는 인디언 밴드도 인대 중 하나고 팔자주름도 인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리오넷 주름도 얼굴 여기 막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인대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지방이 처지면서 얼굴이 점점 노화되고 이런 처진 지방 덩어리가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팔자주름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인대 때문이고 인대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 콜라겐도 빠지고 볼륨이 소실되면서 보이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다른 주름과 마찬가지로 웃거나 말씀하시거나 하면서 반복적으로 여기가 접히게 되니까 피부 위층에 있는 잔주름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팔자주름에 안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팔자주름을 더 만드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잠을 자는 습관은 그 눌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에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고, 엎드려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되도록 천장을 보고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반복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실 때 한쪽 얼굴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 같은 거 촬영하시면서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좀 한쪽으로만 많이 웃으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입꼬리를 양쪽으로 올리는 이런 운동법을 하신다거나 IAO 운동을 많이 하셔서 입 주변의 근육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한쪽으로만 좀 많이 웃고 한쪽 얼굴이 많이 쓰이면서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혹시 그럼 피부과에서 팔자주름 없애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팔자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꺼진 이 팔자주름 자체를 채우는 방법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이 처진 부분, 이 무거워진 이 부분을 당겨주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자주름은 단순히 여기가 그냥 파이는 게 아니라 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살이 처지면서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울세라라든지 실리프팅이라든지 엠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이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식으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데, 이 수술을 지금 하기에 내가 좀 여의치 않다거나 좀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파인 부분을 좀 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여기에 실리콘, 삼각형 실리콘을 넣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 수술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한 실리콘을 여기에다가 넣어놔도 얘가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우리가 입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 실리콘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실리콘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팔자주름의 보완은 되지 않고 다른 부위가 불룩하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귀족 수술은 좀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게 됐는데, 이 팔자주름 꺼진 부분을 채울 때 필러를 많이 말씀하세요. 필러는 이 실리콘보다도 더욱 말랑말랑한 이런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넣어놨을 때 처음에 시술하고 딱 거울 보여드리면 올라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사실 이 효과가 한 달, 두 달이라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필러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말씀하시고 하면서 다 주변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입은 원숭이처럼 더 나오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는 팔자 위 처짐살이 더 많이 처져 보이는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러는 예전처럼 한쪽에 뭐 2cc씩 넣는다거나 이렇게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넣는다면 굉장히 소량만 넣어서 코 옆에 가장 많이 심하게 파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콜라겐 시술을 해서 피부 얇은 층에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꺼져 있는 이 부분에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면서 주름을 조금 완화하는 식으로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필러를 이용해서 팔자 주름을 치료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혈관 문제입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부 괴사가 가장 이제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팔자 주름도 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혈관이 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러를 시술하실 때는 이런 혈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필러를 이용해서 소량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장 이 파인 부분을 필러나 콜라겐이나 뭐 주베르 볼륨도 요즘에 많이 시술하시죠.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좀 채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처져 있는 이 부분을 당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줄 때는 울세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써마지라든지 다른 장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이든 울세라든 우리가 당겨줄 때는 이 위쪽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는데, 특히 울세라는 팔자주름 안쪽으로는 시술을 할 수 없어요. 신경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세라는 팔자주름 안쪽으로는 시술을 할 수 없으니까 위쪽은 울세라라든지 이런 실을 이용해서 당겨주고, 이 안쪽 입이 많이 움직이고 얇은 이런 부위는 콜라겐을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이 부분을 좀 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의 원인 그리고 예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팔자주름은 사실은 누구나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심해지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 깊어지기 전에 병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변에 또 팔자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